Vehicle is pitching downrange. Booster Raptor, chamber pressure nominal.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46을 기록했고요. 오늘 2.14%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5.33%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한 달 동안 테슬라는 58.1%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39.2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19일 사상 최대의 최강 로켓인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스타쉽은 1단 로켓인 슈퍼 헤비와 2단 로켓인 스타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체 길이가 121m로 인류가 만든 로켓 가운데 가장 큰 로켓을 자랑하는데요. 단 45분 만에 지구를 반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력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발사는 슈퍼 헤비 로켓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고 로켓 기술의 신기원을 연 지난 시험 발사 이후 단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시험 비행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이 직접 참관할 것으로 알려져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 지난달에 이루어진 5차 발사에서는 헤비 부스터가 돌아와서 발사탑에 착륙해 온전한 형태로 회수가 되었고, 또 상단부에 있는 로켓인 스타쉽은 저궤도 비행 후 인도양에 착수를 해서 온전하게 회수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스페이스X 측은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 소식을 알리면서 이번 발사의 목표는 1단부와 2단부의 기능을 더 확장하고 전체 시스템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모든 로켓을 다 잡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헤비 부스터를 잡는 것 말고도 동시에 스타쉽이 돌아와서 잡히면서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발사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랩터 엔진을 재시동하는 것도 시도되고, 또 우주선의 주간 착륙도 실시되며 더 높은 피크 속도로 재진입되는 것도 시도된다고 해 더 빠르고 단단한 부스터의 캐치까지 예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 하지만 정시에 이륙한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슈퍼 헤비 부스터는 이륙 후 약 7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캐치를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스페이스X에서는 다시 한번 슈퍼 헤비를 잡으려는 그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슈퍼 헤비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부스터를 잡는 대신 해상으로 우회해서 바다에 빠뜨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며, 부스터뿐만 아니라 잡으려고 했던 스타쉽까지 해상에서 착륙하기로 결정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벤트는 끝내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번 발사된 스타쉽의 옆면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확대해 보면 그 그림은 바로 바나나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하게 합니다. 자, 이 바나나는 실제로 스페이스X가 공개한 영상을 보게 되면 거대한 공간 안에 바나나 한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거대한 화물칸에서 실제로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이 발사되기 전부터 바나나 옷을 입은 사람들의 기념사진도 X에서는 올라오게 되었고요. 또 방송을 하는 스페이스X의 직원들도 바나나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나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크기의 측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스타링크 미니 한 대의 크기와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스케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스타쉽이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에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바나나 말고도 많은 화물들이 이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스페이스X에서는 스타쉽에 붙여있는 로켓의 스티커를 별도로 판매한다고 하며 미화 75달러를 책정하고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만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발사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신형 로켓인 스타쉽의 6차 시험 발사장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발사장까지 직접 와서 스타쉽의 발사를 지켜보는 것은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차기 정부에서 가질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스페이스X의 메카질라를 칭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플로리다에서 텍사스까지 직접 이동해 스타쉽의 발사 전 과정을 직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하고요. 이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쓰인 선거운동 구호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발사장을 방문해 화제가 되었으며 대선 승리를 선언할 때도 러시아도 중국도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로 일론 머스크의 로켓 사업을 손꼽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일론 머스크가 차기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 섞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언론에서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난을 하는 중입니다. 자, 최근 기사를 보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재무장관을 누가 선임할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명을 지지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면 재검토하라며 크게 열받았다라는 기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베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사가 무엇을 지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장관 후보로 스콧 벤센트를 추천하는 글이 올라왔었고 이 글에 일론 머스크는 벤센트 같은 사람은 평시에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전시와 같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하워드 러트릭 같은 사람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분의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이를 놓고 많은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내각에 관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측근까지 요직에 심으면서 선 넘는 공동대통령 일론 머스크가 되고 있다고 비난을 일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트럼프의 참모들은 그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위험하다고 말하며 제발 이 둘의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는 언론의 간절한 소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사가 나간 이후 트럼프는 스페이스X의 발사를 직접 참관까지 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다는 것만으로 자율주행이 연방정부에서 허가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전국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어떤 이야기는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저는 연방 정부의 선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느낍니다. 테슬라 주식이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알려진 당선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전국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기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또 세액 공제를 포함한 모든 보조금을 없애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기차를 지지한다. 지지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일론이 나를 강력히 지지했으니까 라고요. 저에게는 다소 거래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저는 테슬라를 소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이유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태양광, 로봇 등을 한 회사의 주식으로 포괄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각관이 자율주행차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환상에 불과합니다. 첫째, 미국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어떤 것이라도 막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열리는 슈퍼볼에 가기 위해 피닉스에서 글랜데일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간단한 일이었지만 글랜데일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둘째, 트럼프가 연방 고속도로를 자율주행 구역으로 선언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시스템에 진입하려면 지방도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어느 날 지도에 지정될지도 모를 지역 외에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주행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방고속도로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고 승소할 겁니다. 한때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방위 이유로 고속도로 시스템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련과의 냉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었기에 주간 고속도로법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월가에서 말하는 앨론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좋습니다. 테슬라는 이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7,500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도록 영향을 준 것 같으며 이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와 경쟁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 겁니다. 수요일에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서 포드와 GM의 CFO가 발표할 예정인데 세액 공제가 종료되었을 때 전기차 부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발표합니다. GM은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드는 정체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전국적인 자율주행 실시를 믿지 않지만 테슬라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약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머스크 프리미엄은 다른 방식으로 그 마법을 발휘할 겁니다. 아마도 우호적인 지방정부나 연방고속도로 근처의 테슬라 렌탈 서비스 같은 형태로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기억하세요. 테슬라는 기술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 제조업체일 뿐이죠. 기술회사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도요. 어딘가에는 항상 강세장이 존재합니다. 매드머니에서 여러분을 위해 찾아드렸습니다. 짐 크레이머였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의 주식이 오늘 또 상승한 것을 두고 매우 불쾌해하는 분은 바로 짐 크레이머로 이 사람의 의견과 반대로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 트럼프가 집권하면 자율주행차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거다라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는 환상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한마디로 거품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연방 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어떤 것이라도 다 막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가 연방 고속도로를 자율주행 구역으로 선언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방 도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 그럼 자율주행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주행 관련된 법을 통제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연방정부가 패할 것이며 지방이 승소하게 될 거라며 이미 판사가 된 짐 크레이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주와 그 주지사가 어느 당 소속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27명으로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공화당의 주에서는 자율주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시애틀이 있는 서부와 뉴욕이 있는 동부인데요.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헌법에는 우월성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예로는 연방정부가 총기 소유를 만약 금지하게 된다면 모든 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주들은 반드시 그 정책을 따라야만 합니다. 또 연방 환경보호국인 EPA가 설정한 환경 기준 역시 주법에 의해서 더 강화될 수는 있지만 연방 기준 아래로 주에서 맘대로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인종차별 금지 역시 주법에서 무효화할 수가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역시 연방법으로 실시된다면 주정부가 강제로 따라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자율주행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주마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법으로 그 사용을 전국적으로 허가하게 된다면 주마다 조금씩 다른 규제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표준이 되면서 많은 주들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테슬라는 전기차의 충전 표준을 만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역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회사들이 자율주행 라이센스까지 하게 된다면 쉽게 더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테슬라가 이렇게 표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가능할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트럼프의 스페이스X 방문으로 운동장은 한쪽으로 더 크게 기울고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